원주의 학생 여러분, 전국의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킴영어 오늘은 제목과 목차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선생님, 이거 한글로 되어 있는 걸 누가 모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목과 목차라는 것은 그것을 읽는 것이 거기에 대한 기본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상당한 정도의 연습을 해야만이 그것을 올바로 읽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것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쓴 예를 보죠. 어떤 구문독해 교재의 제일 앞부분 제목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 어떤 구문독해 교재의 지금 제목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유닛 1이 주어가 길어지는 경우인데, 그 주어 파트에 섹션 1이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주어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 섹션 2는 명사절이 주어인 경우 그 다음 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 지식이 필요합니다. 먼저 제목과 목차를 분류할 때 제목과 목차의 분류 방법에는 오랫동안 내려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계적 분류 방법입니다. 다른 말로 컨티넨탈이란 말을 써서 대륙식 분류라고도 하고, 여기서 대륙이라는 건 유럽 대륙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유럽식 분류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분류 방법은 실용적 분류 방법입니다. 실용적 분류 방법은 영미식 분류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체계적 분류 방법의 장점은 뭐냐? 체계적이라는 겁니다. 단점은 실용적이지가 못해요. 체계에 집착하느라 지나치게 분류가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실용적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용적 분류의 방법은, 이것이 장점은 실용적인 겁니다. 요거는 구체적인 정체를 예를 들어서 바로 제목에서 보여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용적인데, 단점은 뭐냐면 체계적이지가 못하다는 거죠. 체계적 분리와 실용적 분리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이라는 존재 내지 대상을 분류하는 어떤 목차 내에 집어넣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을 체계적, 생물학적으로 분류하는데 체계적으로 한번 분류해 볼게요. 호모사피엔스는 척추동물 중에서도, 또 척추동물 중에 어류, 양서류, 조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가 있으면 그 안에서도 포유류에 들어가죠. 포유류 내에서 여러 목이 있는데 그 중에 영장목에 들어가죠. 아시겠죠? 영장목 내에서 호모사피엔스, 속내에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에 들어가죠. 그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사람을 생물학적으로 분류,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것이 체계적인 분류가 되겠죠. 똑같이 사람을 분류하는데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분류하지 않고, 우리가 영어 문장의 주어에 등장할 수 있는 모든 명사를 주어 위치에 올 수 있는 것은 명사 내지 명사 상당어만 주어 위치에 올 수 있죠. 그 명사 내지 명사 상당어를 그 내용에 따라서, 의미상 내용에 따라서 분류한다. 그러면 체계적으로 분류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하지만 실용적으로 분류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미식으로 분류하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 또는 사물로 분류해요. 주어를 그냥 사람이 주어인 경우 사람 위에 다른 모든 것을 사물이라고 하죠. 선생님, 여기서 왜 사물이라고 굳이 해야 되죠? 그냥 물건이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중학생들이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 이건데, 네, 사람이라고 하고 사람 위에 모든 것을 사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물건이라 바꾸면 안 됩니다. 물건이라고 하면은 포함이 안 되는 개념이 있어요. 사물에는 사람 위에 생물도 들어가요. 사람 위에 생물. 그걸 물건이라고 지칭할 수는 없겠죠. 그죠? 또 추상적인 어떤 존재나 대상도 들어갑니다. 사랑, 우정, 평화 이런 추상적인 개념에 속하는 그 명사도 다 사물에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사람 이외의 생물이라든지 사람 이외의 추상명사도 사물이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물건으로 바꿔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체계적 분류는 체계적이고 비실용적인 대신 실용적 분류는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기 때문에 실용적이고 하지만 종종 체계적이지 않은 단점이 있다. 여기까지 했죠? 예.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그럼 이 기본 지식을 가지고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유닛 1 주어 파트에서 섹션 1이 투부정사구나 동명사가 주어인 경우라고 소제목 내지 목차가 있고 두 번째 목차는 섹션 2의 목차는 명사절이 주어인 경우인데 1과 2 중에서 어느 것이 1번 목차와 2번 목차 중에서 어느 것이 체계적 분류이고 어느 것이 실용적 분류인지를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화면 정지하시고 생각해보세요. 화면 정지하세요. 자, 생각하셨죠? 생각하셨으니까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투부정사나 동명사라고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는 이것이 실용적 분류가 되겠습니다. 명사구가 아니라 명사절이라고 단어가 2개 이상이 조합되어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는 게 구고 주어 플러스 동사의 구조를 갖춘 두 단어 이상의 의미 단위의 조합을 절이라고 할 때 이 절이라는 추상적인 어떤 체계적 분류를 사용했죠. 그래서 이것이 체계적 분류가 되겠죠. 일단 하나 해결했죠. 1번이 실용적 분류, 2번이 체계적 분류입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들어갑니다. 아니, 여기를 실용적 분류로 했으면 2번 목차도 그냥 실용적 분류라고 하면 더 이해하기 편하지 않을까? 왜 여기는 명사절이라고 체계적 분류를 썼을까? 왜 이것을 체계적 분류를 사용해서 목차의 내용을 썼을까?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화면 정지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네, 생각하셨죠? 이것을 체계적 분류로 쓴 거는 보세요. 1번 목차에서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주어라는 것은 요것을 체계적 분류로 바꾸면 요 2번처럼 명사구가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그 의미 단위가 한 덩어리가 됐는데 그것을 구라고 하는데 그것이 주어 플러스 동사의 조합까지는 아니고 주어 플러스 동사는 아니지만 단어 2개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데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구를 이루는 것이 그러한 명사구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로 정체를 보여주는데 2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명사의 절의 종류를 꼽으니까 what, whatever 절, that 명사절,
whether if절, 의문사절, 동격의 대절. 동격의 대절은 명사절로 포함되기도 하고 이론에 따라서는 형사절로 포함되기도 하니까 대략 5개 내지 4개, 4개 내지 5개를 한 줄의 제목에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다. 되게 길어지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두 번째 질문, 이 목차 2번의 목차를 섹션 2의 목차를 실용적 분류, 1번처럼 실용적 분류로 쓰지 못한 경우는 여기까지 딱 읽고서 뭘 생각하냐? 아, 명사구는 2개가 거의 압도적인 퍼센트를 점유하고 있지만 명사구의 대부분은 투부정사나 동명사구지만 명사절은 한 줄에 쓸 수 없을 정도로 종류가 여러 개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어림짐작 전문용어로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 종류가 여러 개라서 이건 2개니까 이렇게 실용적 분류를 썼지만 이건 무지 여러 개야. 한 줄 쓸 수 없어. 그래서 이렇게 썼구나 라고 추론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 그러면 선생님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그냥 명사구가 주어인 경우, 명사절이 주어인 경우 이렇게 쓰든지 둘 다 체계적 분류 쓰든지 1번, 2번을 둘 다 실용적 분류 쓰든지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혼합해서 사람 헷갈리게 이렇게 혼합해서 씁니까? 왜 이 분류 방법을 일부러 혼합해서 쓰는 겁니까? 여기만 이렇게 우연찮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혼합해서 쓰는 겁니까? 이것이 우연적인 거예요? 아니면 의도적인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화면 정지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해 보셨죠? 이것은 우연적인 게 아니고 의도적인 겁니다. 원래 대부분의 교과서 또는 참고서, 교재에 있는 제목과 목차는 항상 이렇게 체계적 분류와 실용적 분류를 섞어서 체계적 분류를 가로줄, 실용적 분류를 세로줄로 해서 텍스트라는 것을 가로줄, 세로줄을 갖다가 촘촘하게 엮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체와 추상을 자, 대학 여러분이 수업 들어가면 1, 2학년 때 대학생 때 배웁니다. 이 구체와 추상이 서로 팽팽하게 줄다리기 하면서 또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로 일부러 그렇게 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딱 읽을 때 구체적으로 예를 보여주는 실용적 분류와 추상적으로 어떤 개념을 일반화시켜서 추상적인 용어를 동원하는 그러한 체계적 분류를 서로 비교를 해보면서 아까처럼 아, 이것을 실용적 분류로 쓴 것은 명사구가 대비해서 요건 명사구고 요건 명사절인데 명사구는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거의 다구나. 두 번째, 명사절은 이렇게 2개가 아니라 굉장히 종류가 많겠구나. 도대체 몇 개나 될까? 라고 의문을 가지게끔 여러분의 호기심과 궁금증 또 탐구심을 자극하게끔 제목과 목차를 쓰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제목과 목차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첫째, 제목과 목차는 체계적이지만 비실용적인 이런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지 않는 체계적인 분류가 있고, 두 번째는 여기서 추상적 용어로 보여주는 체계적 분류가 있고, 두 번째는 체계적이진 않지만 실용적으로 구체적인 예를 바로 제목에서 보여주는 실용적 분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2가지 방법을 혼합해서 같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이냐? 체계적 분류로 쓰여진
추상적인 그러한 개념을 실용적 분류로 쓰여진 구체적인 예와 서로 비교해서 그 제목과 목차에서 최대한의 정보와 또 여러분이 추론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해서 궁금증, 탐구심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목차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의 할 일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감사합니다.